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용상 기자와 같이 했습니다. 네.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못마땅한 행보에 대해서 제가 너절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사고를 치고 만 거죠. 지난 7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자기의 정적일 수 있는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인 조셉 바이든의 그 부자 바이든과 그 아들의 그 사업 관계에서 철저히 조사해라. 그런 사람이 아주 유치한 것이 그 우크라이나는 이제 소련, 지금은 러시아죠.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그 참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미국이 군사 원조를 계속해주고 있는데 원조를 잠깐 보내지 말아라. 중단해놓고 지시해놓고는 이제 그런 부탁을 한 거거든요. 사실 압력성 전화죠. 이제 그것이 위슬 블로우라 해서 미국의 그 일종의 내부 정보 제공자에 그래서 알려지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번져 가고 있으면서 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그 트럼프가 그치만 여러 행보가 정말 우리가 평소에 봤던 그 이상으로 지저분한 친구구나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미국민들의 분노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세계를 그 이끌어가는 그 리딩 국가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세계 패권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유 그 민주 체제의 선두 주자이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 좀 귀감이 되었고 그리고 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전 세계의 자유민주 체제를 그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모델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그 역사였습니다. 그만큼 도덕성이 또 요구되죠.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신뢰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볼 때 미국이 지금 지도국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. 급기야 이제 뭐 미국도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리더십에 심각한 균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탄핵이 진행되고 있죠. 이제 미국 야당이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이제 탄핵을 발의해서 하원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탄핵 발의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제 상원이 문제인데 상원은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53석 또 반대당이 민주당이 47석이지만 아시는 대로 미국의 그 상원의원이든 주지사든 다 이런 공직자들은 공천을 대통령이나 정당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 주민들이 하지 않습니까? 캘리포니아든 뉴욕이든 펜실바니아든. 그러니까 주민 여론이 반 트럼프로 돌아가면은 공화당 상원의원이라고 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탄핵 반대 투표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미국의 어떤 그 법치나 어떤 도덕성에 의하면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범법행위가 발견이 될 경우에 뭐 하원은 물론이고 뭐 상원에 이르기까지 정당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상원이 뭐 공화당이 우세하고 하원이 무슨 당이 우세하고 이런 거는 뭐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가 밝혀지는 순간 트럼프는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저도 동감이고요.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다만 만약에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이 돼서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1868년에 이제 앤드류 존슨 대통령 그 사람은 이제 링컨이 암살돼서 승계했던 부통령한테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바로 그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앤드류 존슨은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. 한 표 차이로 탄핵은 면했지만은 이미 국민의 지지받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랜트 장군이 대통령이 됐던 그런 역사도 있고 또 74년 아시는 대로 그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을 했죠. 하원에서 표결하기 전에.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상원에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내년 2020년 11월 대선에서 당선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.
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참 그 힘이라는 거는 예.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게 아니라 예. 그런 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네.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지 그렇습니다.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예. 그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이제 사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? 뭐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한 얘기가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이고 뭐 자유민주 국가에서 뭐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하고 우기지를 않나 예. 뭐 대통령이 뭐 무슨 황당무계한 북한식 역사관을 지금 뭐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지를 않나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인지 만약에 저게 미국식의 어떤 도덕률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지난번에 저희가 뭐 노벨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뭐 대학 교수 중에서 논문 표절 문제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? 이 정도의 지금 우리가 어떤 국가로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신뢰, 약속 뭐 이런 거를 뭐 흔히들 뭐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의 그 탄핵이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예.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얼마나 다르게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도덕성은 치명적인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레임더 예, 들어갔고요.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것이 이제 우리 남북 관계에 이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예. 트럼프가 이제 탄력을 잃었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뭐 김정은이하고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니 나는 뭐 사랑하는 이런 너스를 이제 더 이상 떨 수도 없고 떨어봐야 그걸 뭐 믿을 사람도 없을 거고. 예.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. 오히려 트럼프가 자기 위치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예. 종전 입장, 그 유화적인 입장은 이제 할 여유가 없고 예. 뭐 참수 작전이라든가 예. 어떤 군사 행동. 예. 저 친구가 대단히 그 돌발적인 친구고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예. 그런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가 무엇을 하든 네. 좀 신뢰하기가 힘들었어요. 예. 이 사람은 그냥 뭐 오늘 한 말하고 예. 뭐 어제 한 말하고 내일 한 말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예. 그냥 그런 대로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예측은 저는 예측 불가라고 봅니다.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.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가벼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에 올랐을까? 그 좀 걱정될 정도 안정감이 전혀 없어서 예. 제가 전에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좀 임기 만 3년이 끝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많은 장관을 가르쳤어요. 예. 뭐 15명을 가르쳤다니까. 예. 그리고 이 사람이 저렇게 이제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신뢰감은 다 떨어진 거예요. 예. 그래서 좀 더욱더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요. 예. 예. 지금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. 뭐 북한하고 뭐 하도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벌이니까 그래도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지켜야 될 가치를 그 공유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군은 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몇만 명 이상 수준으로 줄일 수 없다라는 법안까지를 좀 예. 만들어야 되는. 예.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네. 그야말로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미국은 살아있구나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. 아마 함부로 장난은 이제 더 이상 못 치지 않을까. 한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예. 트럼프와 김정은 중간에서 무슨 중재자라든가 뭐 운전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말은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겁니다. 그 역할이 다 끝났다고 봐야 되죠. 이미 그 전에 끝났지만은. 예. 예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그 관전 포인트는요. 지금 탄핵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. 이 트럼프 지지층들이 또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. 예, 백인 그 특히 노동자층 같은. 네네.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예. 자금도 모집하고 뭐
활발하게 뭐 댓글 운동, 뭐 SNS에서 활동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혹시 이게 또 한국의 촛불 시위가 미국까지 이게 수출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또 촛불 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제가 좀 뭐 상상 같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. 예. 어쨌든 간에 남북 관계의 종전의 그런 그 트럼프가 취한 입장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핵만 무기만 늘리고 미사일만 늘리고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어요. 트럼프가. 예. 말만 시끄러웠고. 예. 그런 사이에 김정은은 예. 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뭐 미사일을 하지를 않나 뭐 SLBM 같은 거. 별 지금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는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박수를 치고 앉아 있고 네. 진짜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리더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이거 무슨 뭐 이 세기의 종말론도 아니고 참 좀 걱정됩니다.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그게 예. 우리가 참 안보 면에서 그렇습니다. 주의 깊게 지켜봐야죠. 예. 네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